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6.25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2023년도 6월 25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6.25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6.25 사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북한군이 대한민국 남한을 이렇게 침공을 했죠. 당시에 구소련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침공을 했고 1950년도에 우리나라는 정말 큰 격변을 경험했습니다. 저야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정은 잘 모르지요. 사실 지금 80대 시니어 분들은 아마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50년생이면 73세고 그렇죠. 저희 아버지께서 42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42년생이니까 아버지가 만으로 8살 때 6.25 사변이 이제 터졌는데 만으로 8살 때면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나 당시의 어려운 분위기를 아는 나이죠. 예. 지금 80대 분들은 아마 어렴풋이 6.25 사변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90 가까운 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러나 지금 한 70대, 60대, 50대도 사실은 40대, 이제 50 다 된 저도 6.25 사건을 잘 모릅니다. 그냥 그저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역사로 기록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6.25를 접했고 또 6.25 사변 이후에 또 대한민국은 이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주의 그런 사상을 이렇게 배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그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만화도 예전에 기억납니다. 또리 장군이라고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이 공산당들을 여우와 늑대로 표현을 해서 마치 우화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게 반공사상, 멸공사상을 그렇게 이렇게 교육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6.25 사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이렇게 조금 좌경화가 되어 있고 또 우익보다는 또 좌파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조금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6.25 사변을 거꾸로 남한이 북한을 침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당시에 미국이 남한을 도왔던 이유는 국제 정세가 또 특별히 이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형학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합군 그리고 미국군이 도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6.25 사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또 그 속에는 정말 우리가 귀감을 삼아야 할 만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6.25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끔 그런 관련된 책들을 읽고 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또 프란체스카 여사가 남긴 비망록 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접할 때가 있는데요. 그 자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느껴지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또 발전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글에는 6.25 사건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는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도 사실은 누가 개인적으로 6.25 사변을 겪어서 그 내용을 실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아내였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남긴 비망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1950년 6.25 사변이 터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26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급히 미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과 여러 많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을 바꿔달라, 또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사령관, 메가더 장군을 또 바꿔달라,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었을 때에 미국에서는 당시에 조금 직책이 낮았던 사람이 지금은 전화 받기가 곤란하니까 좀 나중에 전화하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죽게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막 신랄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또 미국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민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은 잠만 자느냐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또 메가더 장군과 통화가 되고, 또 메가더 장군도 그 어려운 상황을, 급박한 상황을 듣고 또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주한 미 대사였던 장면 대사와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미국이 약속한 2천만 달러 되는 무기는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장면 대사를 계속 추궁을 해서 이 장면 대사가 결국은 미 또 임시 또 유엔 안보리 또 회의에 참석하고, 또 지금 남한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또 하소연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불과 2, 3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6.25가 발발하고 난 뒤에 26일, 27일, 28일, 29일까지 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그 장면 주한 미 대사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주한이 아니고죠, 주미 한국 대사죠. 예. 그 대사가 또 트루먼 대통령 앞에서, 그리고 당시에 뭐 국회의원들 앞에서 또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에게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도와주면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지금도 남한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에 결국은 감동이 되어서 급하게 트루먼 대통령이 또 대한민국에 또 여러 가지 배나 또 잠수함들을 배치하고 또 지상군까지 파견을 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까지 미국에서는 그저 배와 잠수함 뭐 이런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지원 사격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원을 그저 하려고 후원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판단하기를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또 남한으로 왔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격추를 당할 위기도 있었지만은 메가더 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남한을 둘러보고 그리고 또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결국 지상군이 파견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록 안타깝게도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공산주의에 이렇게 귀속되지 않고 또 압제당하지 않고 잘 독립된 국가로 또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수일 안에 그렇게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당했다가 수복이 될 수 있는지,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공산주의는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해야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이념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가까운 독재 체제가 있는 그런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은 이런 사회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가득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념과 가치는 상당히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6.15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6.25 사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런 어떤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북한도 지금 공산주의, 중국도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무너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중국 현지인 한족 선교사님을 배웠습니다. 한국말을 퍼펙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중국 공산주의는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북한의 또 중국 분들도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6.25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공산주의, 공산당, 또 북한의 모습, 지금 아직은 열리지 않았지만 곧 열리게 될 북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6.25 사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당시에 있었던 이 6.25 사변을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 어떻게 우리가 미군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유엔의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있었고요. 또 이 미국 기독교 국가가 있었고요. 또 기독교 정신으로 가득한 국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트루먼 대통령이 군대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미국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가능했겠습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국민들은요,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서 정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다른 나라가 공산주의에 휩쓸려 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미국 국민들은 군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나라들, 불쌍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속화되고 이제는 기독교 정신도 흐릿해지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속에 근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랑,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6.25 사변을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그 당시에 미국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강대국인 미국에 와서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어쩜 우리는 뭐 이런 농담도 하지만은 뭐 아오지 탄광이라고 들어보셨죠? 북한의 정치범만 가는 수용소, 아오지 탄광. 아오지 탄광에서 우리가 석탄을 캐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6.25 사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미국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또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들이 정말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